그래서 이제 실천 단계별로 갈게요. 실천 단계별로 지침들이 있는데 이건 꼭 정답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이론적으로 그래도 확인됐고, 그리고 저도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된 내용이긴 하나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어떤 하나의 행동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작은 소소한 효과가 있는 것들이 꼼꼼하게 모여서 큰 성과를 이루어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회사업 실천은 뭐 하는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회사업가의 강점을 전제로, 이거 무시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무시하지 마시고 사회사업가의 강점을 전제로 하되 생태체계, 당사자하고 지역사회, 당사자와 환경 다 합쳐서 생태체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뭘로 하느냐? 생태체에 가지고 있는 강점을 탐색하고 관계를 연결해서, 그래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하는 건데, 이것을 요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하위 수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사회사업 실천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사업 단계는 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초기에 만남을 하시고, 그 다음에 탐색을 하고, 그로써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천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고 종결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보급해서 더 많이 확산시키는 그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탐색을 할 때는 당사자 체계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환경 체계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생태 체계를 탐색하고,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먼저 뭐 세웠으면 좋겠냐면 사회사업가가 스스로 계획안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계획안을 들고 당사자랑 같이 계획을 세우는 거죠. 초안을 세우는 거고, 여러 가지 안들을 세우고 그걸 들고 가서 본인이 여기에서 조합하거나 아니면 선택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기 만남, 탐색, 계획, 실천, 감사, 평가, 종결, 그 다음에 보급,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는 하는데, 그런데 지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단계로 나뉘거든요. 데이터였다가 인포메이션이었다가 날리지로 갔다가 위즈덤으로 가는 방식으로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거는 데이터들이 모여서 연결되기 시작하면 인포메이션이 되는 거고, 인포메이션이 모이면 그러면은 지식이 되는 거고, 지식이 모이다 보면 그게 지혜가 되는, 점점점 올라가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하나씩 떨어져 있는 동떨어진 데이터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연결하는 것, 그리고 연결한 것이 전체적으로 체계화되는 것, 그 체계화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의 통찰을 얻는 것,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면,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세볼게요. 옆으로 세볼게요. 그러면 요새는 무슨 데이터의 시대라고 그러시죠?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하죠. 그러면은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겁니다. 엄청 크게 있어서 통계적으로 모집단에 가까운 수만큼의 빅데이터가 있는 방식이죠. 그러면은 데이터의 양은 엄청나게 많으나 실제로 뭐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와 데이터들을 연결해주는 인포메이션 수준과 날리지 수준의 지식은 빅데이터 안에서는 저절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빅데이터는 넓게 넓은 범위의 데이터를 모아내는 것이라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것을 정보와 지식으로 체계화해내는 것은 누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사람이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빅데이터를 해석하고 통찰을 얻어내는 사람이 필요한 걸까요? 후자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빅데이터를 조합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거는 누가 다 알아서 할까요? 컴퓨터가 알아서 할 거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우리한테 통찰을 가질 것이냐 하는 거는 데이터들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들이 있어서 이면에 통찰이 있는가 하는 걸 찾아내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해지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단계가 있듯이 실제 단계도 있는데, 지식의 단계는 맨 처음엔 초기 만남, 탐색, 계획, 실천, 감사, 평가, 종결, 보급이라고 해서 제가
일순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선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회사업할 때는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예. 초기 만남 하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탐색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실천 감사하고 그다음에 평가 종결하고 보급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다라고 학교에서는 배워서, 그래서 초기 만남이 잘 되어야 다음으로 뭘로 넘어가요? 탐색으로 넘어가고, 탐색이 잘 되어야 계획을 세우는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일은 이렇게 되지 않고요. 초기 만남 하다가 계획도 세웠다가 그랬다가 또 탐색도 했다가 그랬다가 또 다시 실천 감사하다가 잘 안 되면은 다시 또 초기 만남으로 돌아가서 탐색도 하고 그러다가 계획도 하고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으로 그리긴 했지만 사실은 원형으로 방사형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대부분의 초급자의 지식 수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냥 요거 하나씩 배우기도 바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배드민턴은 모르지만 배드민턴 배우러 가면은 맨 처음에는 뭐만 가르쳐 주느냐 하면 자세만 이렇게 잡아주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라 라고 하나하나씩만 그냥 가르쳐 주는 거죠. 이때는 초기 만남 어떻게 하는지, 탐색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를 그냥 배우는 것도 쉽지 않은 방식이신 거세요. 그러다가 상위 초급자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초기 만남 하고 나면 그게 탐색이랑 연결되고, 그 다음에 탐색되면 계획으로 가고 실천 감사되고 평가 종결 다 이렇게 연결돼서 순서대로 간다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상위 초급자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연속 동작을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가는데, 중급자 단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단계가 연속 동작으로 하긴 하는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 좀 더 집중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도를 아는 수준? 요게 이제 중급자 정도고요. 그래서 공이 이쪽으로 올 때와 이쪽으로 올 때에 따라서 내가 어느 것으로 우선순위를 두면서 어느 행위를 더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정도를 아는 게 중급자 정도고요. 고급자로 가면 이제 이 전체가 그림으로 한꺼번에 연결돼서, 그래서 초기 만남 했다가 계획으로 갔다가 실천 감사로 갔다가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서 상황에 맞게 거기에 맞추어서 뒤에 공이 뜨면 바로 때려야지, 뭐 전위로 가야지, 후위로 가야지, 전위로 가야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 고급자고요.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 다 연결돼 가지고 이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드민턴 배울 때 어떻게 하라고 하지만 진짜 전문가 선수가 되면은 가르쳐 주는 대로 안 하고 그 상황에 맞게 그냥 몰입해서 해버리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하면은 오히려 더 설명을 못 하고요. 그냥 했다고 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이미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자재로 몰입된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했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단계로 가세요. 그래서 변칙적으로 막 움직이고, 그래서 가랭이 사이로 오면 그냥 가랭이로 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어느 단계 정도에 계세요? 이게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현장이 너무 빨리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0년 동안 사회복지계에서 일하면서 실무자로 20년 차인데 지금 실무 뛰고 계시는 분, 사업 맡아서, 업무 맡아서 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죠? 예.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급 초급자나 중급자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장을 실무를 떠나서 관리자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회복지 수준은 전체적으로 유리천장이 있는 것처럼 좀 올라가다가 5년차 지나면은 다시 또 떨어지고 5년 지나면 또 떨어지고 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벗어난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사회복지계에도 교사 보면은 1급 정교사가 있고, 근데 그 중에서 1급 정교사 평교사로 평생을 일하시다가 정년퇴임하시는 평교사 선생님이 계시고, 그런데 그 선생님들 중에서 일부는 관리자, 교장 교감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사 중에서 1급 정교사가 돼서 평교사로 정년퇴임하는 사람을 보고서 야,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못했어 라고 할까요? 아니면 매우 존경할까요?
존경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천 학생을 가르쳐주는 그 현장에서 평생을 하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의사분들 중에서도 평생 수술하시는 분도 있죠. 가능하시면은 고급자 중에서도 전문가가 되려면 우리 현장을 계속 실무로 뛰시는 직급은 부장님이신데 그런데 직책은 실무를 맡으시는 그렇게 좀 수평적으로 조직 문화가 만들어져야 우리도 고급자 전문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겠죠. 그리고 능수능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